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줄여드릴까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용 목적, 사용 목적. 네, 지금부터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대한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의료기기 제조 허가 부서와 임상부서의 콜라보레이션 강연으로 사이넥스만의 차별화된 강연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해 주실 이승미 이사님, 이혜정 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용 목적 챙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이넥스 의료기기 임상개발부의 이승미. 의료기기 제조 허가부의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찐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용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좀 가벼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메타캐사이아. 멋있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아주 푸르르고 멋있는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너무 여행 간 지가 오래돼서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죠? 이사님 누구와 갈 건가요? 글쎄요. 여행을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누구랑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혼자서 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아주 그냥 친한 절친들과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혹은 이제 국내로 갈 것인지 또는 해외여행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여행을 가야 되니까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버스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기차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가 있으니까 내 차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좋을 것 해외 같아요. 가려면 네네.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이사님? 자, 여행을 할 때 나는 어떤 되게 좋은 유명한 이런 뭔가 목적물을 볼 거야. 혹은 이렇게 에펠탑을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유명한 데인데.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요. 혹은 난 이번 여행에서는 정말 서핑만 제대로 한 가지 하고 올 거야. 멋있습니다. 저런 여행 한번 좀 꼭 가고 싶네요. 네. 네. 혹은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요즘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저런 곳에 혹은 이 여행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자, 출장 갈 수도 있겠죠. 출장도 갈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여행의 목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 여행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약간 기대만큼 뭐 잘 안 풀리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와 네. 언제 그리고 어떤 어떻게. 여행의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굉장히 이 행복할 수 있을 성공적으로 것 같아요. 네.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 이루거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의료기기에서는 사용 목적, 네. 만든 이의 객관적인 의도, 왜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여행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여행에서도 중요한 목적을 우리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한번 같이 담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기에 앞선 배경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요. 의료기기 사용 목적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맺은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들어가는 말로 이혜정 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제조 허가보다 보니까 개발자와 상담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선 저희 사이넥스 컨설팅이기 때문에 의뢰가 오는 거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먼저 오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저희 제품의 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글과 같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내내 고생한다, 언젠가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요. 일단 제품 개발하고 갖고 오셨는데 임상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동물 시험을 엄청나게 길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의료기기 혁신가와 반드시 계획적인 개발 활동을 통해서야만 시작부터 식약처 품목허가에 적합한 개발 계획 일정인 거죠. 일정과 그런 사업화 준비 과정, 비용도 얼마나 들 것인지, 임상이 필요한 건지, 보험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모두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 네. 어떤 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사용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품은 세계 최초예요. 혹은 네. 이거 국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이래요. 뭐 베스트, 이전에 없었던 세계 최초.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진단도 가능하고 치료, 재활, 막 예방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들 이제 구상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엄청 좋죠. 이런 제품 있으면 정말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한 가지씩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광개토 대왕형. 잘 아시겠지만 널리 광활한 사용 목적을 통해서 내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능 레이저 발생기와 적응증을 근감소증으로 하셨는데요. 사용 목적에는 진단, 치료 예방, 개인 맞춤형 관리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실수가 발생할까요? 사용 목적이 너무 넓고 구성품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된다. 그 말은 비용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 목적별의 사용 방법과 안전성, 유효성, 임상인 거죠. 임상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많이 요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상시험 네. 이렇게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있죠. 이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흔한 실수 두 번째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품, 홍익인간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제품은 자, 이 제품으로 지방도 측정할 수 있고 근육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용 대상을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혹은 네. 요즘 우리 저한테 좀- 고민이죠. 내장 지방 관리하고 싶으신 네. 분.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말고도 만성 질환자들의 건강 관리도 하고 싶고 심지어 노인들의 혹은 근육 감소가 걱정되는 이런 분들의 좀 근육 질 관리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좋습니다. 네.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이제 네.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 경우에는 사용 대상자가 너무 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 목적을 정할 때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까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임상적으로 증명하기에 혹은 이것의 원리를 뭔가 이렇게 규명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임상 자료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또 있죠, 이사님? 네, 그럼 한번 세 번째 네. 볼까요? 요즘 핫합니다. 웰니스 나왔을 때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라고 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중에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해소 이런 걸 다 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너무 요게 신박해요. 그렇게요. 정말 하고 싶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 스트레스란 정의,
우울증의 정의, 관리, 해소, 정량적으로 어떻게 내가 측정할 것인가. 의료기기는 환자에 사용되기 때문에요. 환자한테 사용됐을 때 아웃풋 자체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 뇌가 아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받고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 출발하게 됩니다. 경우에는 웰리스 제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유행을 네.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아까 혁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최초, 국내 최초인 제품을 하려고 보면 혁신가에게 따르는 고충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험난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내가 가야 되니까. 왜 세계 하필 최초니까요. 내가 그 길을 가게 됐는지. 네. 슬프지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자, 품목 허가 받을 때도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상으로 삼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벤치마킹할 제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다 맞아요. 뚫어가야 돼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엄청 많이 봤습니다. 세계 최초를 몇 번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보니 당연히 뭐 이제 보험 코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그 보험에 대한 문을 두드리는 것부터 해서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도 이런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이라고 하면 뭐 개인용, 뭐 개인들도 있겠지만 뭐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 무언가를 쉽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어쩌다 보면은 혁신가의 고충은 곧 우리 사장님의 고충과 직결되지요. 그 비용과 비용상 비용 그리고 기간을 네. 어떻게 단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애로사항을 First Mover Disadvantage라고 하죠. 이게 혁신가의 운명,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컨설팅 자문을 오시면 사용 목적부터 같이 수립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광활하고 홍익인간이고 신박한 여러 가지 사용 목적을 들고 오지만 이런 부분을 다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하나의 과학적인 자료, 즉 임상인 거죠. 임상과 기술 문서에 필요한 시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혁신가가 저희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가 꼭 알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럼 이제 허가적 관점과 임상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혜정 부장님이 의료기기의 전주기 관점에서 우리 사용 목적 선정이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조허가에서 먼저 씹을 점은 저희 설계 개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저희 제품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신청자, 즉 저희 제품 개발하시는 개발자가 어떤 사용 목적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문서와 품목 허가의 길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자, 저희 신청자가 의도한 사용 대상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항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한 문장 안에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사용 목적 선정하는 게. 보통 개발하실 때 우리 국내를 할까 해외를 할까 시장부터 선정을 하실 겁니다. 선정을 하시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얼마에 팔 수 있고 얼마의 시장을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시장과 보험적인 관점이 먼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경쟁되는 제품을 선정을 하시고 그 제품에 따라 사용 목적을 선정하시는 이유는 그 제품과 뛰어나거나 월등하거나 또는 동등한 제품으로 어떤 자료를 그 자료는 계속 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상과 기술 문서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대표님이 잘 안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의료기기의 인허가
개발 전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사용 목적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의료기기 개발 기획부터 허가와 사업화를 고려한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조사 중요합니다. 개발자가 단순히 제품만 개발해서 의료기기 허가받으려는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발 기획을 하는데요. 아마 시장조사부에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하고 TPP를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TPP는 저희가 FDA에서 의약품의 관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최근 의료기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TPP는 제품의 개발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문서를 어떻게 내가 수립하느냐에 대한 해당되는 자료의 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개발 기획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TPP를 통해서 산출되는 식약처 품목허가 목표 사용 목적이 포함된 기술 문서가 비로소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2등급 제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시장조사야 우리 국내 양압기를 좀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양압기를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양압기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보험 쪽에 행위수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행위수가에 보시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행위수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보험 수가가 됐었고요. 이런 보험 수가를 통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검사가 끝나면 이런 처방이 양압기라는 의료기기 처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료기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용 목적에 근접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에서 양압지속 유지기라는 2등급의 제품을 가져왔고요. 여기에 사용 목적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중에 성인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환자의 기도 양압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 임상적인 관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임상적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제조허가부의 이혜정 부장님이 아주 이제 사용 목적을 허가적 관점에서 의료기 전주기적 관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은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굉장히 주옥 같은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 목적이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식약처 허가 여부 결정 기준에 제조자가 의도한 사용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대상은 임상 시험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자의 선정 제외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의도한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 방법이 시험기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안전하고 유효하게라는 표현이 우리 임상 시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그 변수들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임상시험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하나의 임상시험에서는 이 같은 하나의 사용 목적만을 담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사용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바로 임상시험의 디자인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임상시험은 법규 안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사용 목적과 적응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적응증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진단명 이런 것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사용 목적은 일반 사용 목적과 뭔가를 특정하게 말하는 특정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품목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기준들이 적혀 있는데요. 정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용 목적이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꼭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기술문서 심사나 이런 것들로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꼬집어서 우리 제품은 이것을 정말 잘해요. 혹은 이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를 말씀하고 싶다면 특정 사용 목적을 강조해서 임상시험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특정 사용 목적이 적용된 경우에 임상시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즘에 정말 많이 하시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자극장치 3등급 제품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자에게 이렇게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해가지고 정신질환, 여기 보면은 조울병, 뭐 불안, 불면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은 일반 사용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자, 불면, 이 불면 한 가지만 특화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것은 특정 사용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특정 사용 목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적응증만을 위한 과학적이고 또 그것을 위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불면증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용 원리가 명확해야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몇 회 간격으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 변수들이 설정이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임상시험 하셨을 때는 비로소 불면증 특화해서 판매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특정 사용 목적은 인디케이션을 말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시험까지 사용 목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우리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아, 자, 그렇군요. 네. 네. 매진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목적은 의료기기 개발 또는 사업화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또는 대표님이 진행하실 때 이런 식약처의 허가 목표에 따른 사용 목적을 선정하시는 것이 우리가 임상을 해야 되고 또는 기술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해야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이런 의료기기 사용 목적 작성 및 심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개발 목표를 수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사용 목적 그리고 사용 목적이 가지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막 마음을 못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이라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중 몇 가지만을 정말 선별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정말 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선택과 집중하실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이걸 네. 통해서 사용 목적을 잡으시는 것이 허가나 임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잠깐의 짤을 좀 갖고 와서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인간은 원래 멀티태스킹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도 동일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시면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뭔가를 할 때는 하나에만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의료기기 사용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용 목적을 정하는 것은 정말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오늘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의료기기 전지기 허가 과정이나 임상시험 모두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